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바로 분당 신도시인데 장화 신고 들어가면 돈을 벌고 구두 신고 들어가면 돈을 못 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올라가기 힘든 산이 부동산. 부동산의 정석, 풀리지 않았던 부동산 이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톡톡 부동산. 부동산 좀 한다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이슈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게 발표가 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3기 신도시인데요.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또 앞으로 어떤 지역이 가장 호재가 될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속속들이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기 신도시 결국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빼든 카드인데 칭찬보다는 좀 쓴소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지정이 정부의 당초의 목표는 주택 수요의 수도권 외곽의 분산 처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분산돼서 나가게 되면 서울 주택 시장이 좀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3기 신도시 이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과연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이 다 달성되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발표된 지역들이 그 배후 도시에 있는 도시들, 이런 도시들은 집값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들이 이미 파주 운정이나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후유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배후지에 계시는 분들이 집값이 떨어진 걸 이제 참지 못하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고 해서 대거 이제 밖으로 나와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뭐 교산이라든지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들도 정부에서 지금 설명회를 가지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전부 다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또 서울권 같은 경우는 또 역으로 그런데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토지보상 그걸 많이 받으면 가장 안전적인 자산으로 생각이 되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살 거다. 그렇게 되면 강남의 집값이 또 오른다 해서 지금 시장이 역으로 집값이 일부 움직이는 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서울 수요가 과연 신도시로 잘 옮겨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는 도시 계획인 것 같은데 논란의 이유 역시 뭐 지역 선정에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정쳐졌던 지역들 또 실제로 선정된 지역 어느 정도 좀 맞아 떨어집니까? 뭐 광명 같은 경우가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일찍이 좀 먼저 움직였고 또 지자체의 반발도 있고 해서 이번에 3기 신도시에서는 이제 빠졌죠. 사실 과거에도 보면 서울권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아주 가까운 인접지 이런 곳이 이제 신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이 됐거든요. 바로 이제 유래 신도시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고 네. 또 1기 신도시 이제 분당도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강남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곳을 개발을 해서 수요를 분산한다 이런 취지고요. 유래도 이제 지금 강남하고 거의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래 신도시도 충분히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남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서울 주택 시장이 좀 안정화됐는데 바로 이제 그런 지역과 이번에 발표된 지역들은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처리가 안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저희 뭐 기자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에 있는 기자 아파트를 팔고 분당 또는 일산 이런 쪽으로 이제 움직여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강남에 있는 집을 팔고 일산으로 간 친구들은 서울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 번 경기도로 나가면 서울의 집값이 훨씬 오르는 폭이 크기 때문에 외곽에 살다가 서울에 다시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주택자들 처음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외곽에 갈 수도 있겠지만 서울에 있는 수요가 거기 멀리 신도시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분산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게 맞는 얘기 같습니다. 좀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기 전에 3기 신도시로 그럼 선정이 어디 됐는지 이 부분부터 좀 짚고 가죠. 서쪽권에서 이제 고향 창릉지구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38,000 가구 정도를 짓는 지역인데 역시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 주변 지역들도 상당히 기존에 이제 개발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또 그 바로 밑에 지역 한강을 내서 이남 지역이지만 이제 서쪽권역인데 거기도 역시 이제 그린벨트 부천의 마지막 남은 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장 신도시 지역입니다. 강서구 쪽에 저 김포공항 있는 쪽에서
바로 이제 벗어난 인근 지역인데요. 거기도 지금 2만 가구 정도 건설하는 곳. 지난번에 이제 계양구에 계양 신도시 발표를 했었죠. 바로 이제 그 옆쪽이 이제 계양 신도시고요. 거기는 17,000가구 정도 들어서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서부권에 지금 3개가 발표가 됐고, 동부권에 이제 하남, 남양주, 예, 2군데 발표가 됐는데, 하남도 역시 이제 기존에 건설했던 미사신도시의 밑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산지구, 이것도 굉장히 이제 큰 지구였죠. 32,000가구 정도가 들어서는 큰 규모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구리라고 써있는 지금 바로 위에 쪽에 남양주, 왕숙천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되는 신도시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3기 신도 중에서 가장 큰 지구인데 2개로 나누어지는 지역입니다. 한 66,000가구 정도가 들어서는 5개 이런 지역들이 이제 이번에 3기 신도시로 나온 그런 곳들입니다. 동부권은 2개가 있는 거죠. 남양주, 그렇죠. 네네. 왕숙, 하남, 교산, 그리고 서부권은 3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산. 그 외에도 뭐 서울이나 가천, 용인 정도. 네, 조그마한 지역들은 이제 서울권 개발 내에서도 네.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신도시에 대한 관심보다 그 조그마한 지역들에 발표된 지역들이 서울 나가면 다시는 서울에 못 온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잠시 후에 좀 자세히 그 얘기를 드리죠. 네, 호재에 대한 지역들은 또 정확하게 좀 이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문제 이 서울이네요. 과거의 1, 2기 신도시 특징하고 성적표 좀 공개를 해주시죠.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상본, 중동 5개 신도시를 발표를 했죠. 당시에도 이제 주택이 급등하던 그 삼저에다가 88 올림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89년도부터 시장이 급등하기 시작을 하니까 정부가 이제 200만 원 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고 바로 이제 5개 신도시를 이제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바로 이제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소문이 이렇게 났었던 곳입니다. 바로 분당 신도시인데 600만 평 정도 되는 규모에 지금 뭐 아담하게 잘 하여튼 건설이 잘 된 그런 지역들입니다. 5개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관심을 많이 끄는 지역이었고 당시에 강남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갔고요. 또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분당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도 굉장히 활기를 많이 띄어서 수지, 죽전, 뭐 구성, 수원의 영통까지 이제 영향권을 미쳤던 그런 곳입니다. 다음에 이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일산 신도시인데 대부분 일산 신도시는 셀러리맨들이 은행에서 한 1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한 곳이 이제 일산 신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일산도 아주 살기는 좋은 도시입니다만은 분당하고 일산하고 비교하면 항상 일산은 발벗고 쫓아가도 분당의 3분의 2 정도 따라잡지 3분의 2 정도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바로 일산과 서울권의 중간 지역에 지금 이제 고향 창릉 지구를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일산 주민들이 아주 화가 났죠. 그렇지 않아도 90년도에 분양받아서 엄청나게 피해를 받아서 서울에서 나갔는데 서울도 못 들어오고 있는데 또 다시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 화가 나네요. 네. 굉장히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2기 신도시 건설 이거는 이제 외환위기가 지나고 나서 주택시장이 침체가 됐다가 다시 거기서 이제 상승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또 급등하고 또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이 와서 이제 2차로 이제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판교 신도시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뭐 동탄이라든지 운정이라든지 검단이라든지 위례 신도시도 이제 그 일환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판교하고 위례에는 관심들이 많이 쏠렸지만 그 밖의 지역들은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인프라 시설들이 안 갖춰져서 사실 이번에 또 화난 것들이 3기 신도시는 경전철을 넣는다 뭐 여러 가지 교통 문제 해결 얘기를 했는데 2기 신도시에 간 사람들은 그 수혜 혜택을 별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탄 2 신도시 같은 경우들은 서울권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들도 허다하고요.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들은 그 테크노밸리를 조성을 해서 첨단 업종을 유치하다가 보니까 자족도시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분당까지 지금 영향을 미쳐서 같이 집값 상승이 계속 이렇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지역에서 2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곳이다 이렇게 드릴 수 있고요. 3기 지정은 1, 2기와 조금 상당히 다른 것이 1, 2기 때는 뭐 베드타운화 돼서 어떻게든지 집을 좀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건설을 했지만 3기 신도시의 개발 계획을 보면 그런 자족도시라든지 녹지유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더 환경이 좀 좋게끔 조성을 하는 개발 계획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1, 2기와는 조금 다른 점입니다. 과연 그게 유인 요소가 될 수 있을지 그건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족도시 생활환경을 좀 높이는 방향성으로 3기는 선정이 된 것 같다. 네. 어쨌든 예전에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경험했던 이런 시행착오들이 반복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입지를 좀 짚어봤는데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 싶어요.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근래에 발표돼서 또 그리고 일산 신도시 주민들이 대모하고 마음 아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지역이 지금 이제 고양 창릉지구. 고양 창릉. 예, 예. 거기는 뭐 기존에 지금 북한산 자락의 밑에 쪽으로 되어 있는 독양구라고 써 있는 바로 이제 그 밑에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삼성지구와 원흥지구 그 다음에 서울권으로 좀 향동지구가 이미 이제 개발이 지금 다 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들을 외곽으로 둘러싸고 있는 삼각벨트의 내부 이 지역이 이제 246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지역 내부에다가 이제 창릉지구 신도시를 이제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표의 주요 핵심입니다. 판교신 뒤에 2배 정도의 그런 테크노밸리 자족도시의 IT 산업화 단지를 이제 그 안에다가 같이 건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족도시라고 하는 의미를 상당히 두겠다 이런 의미죠.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들이 지금 핵심권으로 발표되고 나서 떠오르는 지역들을 보면 경의중앙선 바로 이제 수색에서 출발해서 화전, 박내, 능곡 저 끝에 있는 대곡지구까지 이제 같이 연결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이제 고양선을 이제 하나 개발을 하겠다. 또 전철을 놓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바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정작 창릉지구 내부의 어떤 관심보다는 서울권에서 바로 출발하는 지역. 그게 이제 수색하고 상암지구가 이제 연결되는 지역들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 상암지구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관심들이 예상할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향동지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파트 분양이 돼서 입주도 하고 지금 그런 지역들인데 전철이 다시 하나 개통이 된다면 서울권과 가장 인접지에서 서울권과 출퇴근을 하는 지구. 그게 바로 이제 향동지구 같은 경우가 가장 관심을 끌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 지역이 또 이제 새롭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맨 끝에 대곡 지구 같은 경우들은 앞으로 지금 3개 노선들이 같이 맞물리는 어떻게 보면 복합 환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지역도 지금 또 그 지역도 지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창릉지구를 중심으로 한 외곽의 관심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가 발표되면 사실은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는 게 아니라 토지시장이 활기를 띱니다. 밑에 있는 지금 부천 대장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0~40만 원 했던 땅들이 한 150만 원 정도 이상으로 지금 폭등하는 그런 지역까지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교통수단 뭐 간선도로 전철 뭐 이런 것들이 논의되면 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도시에 수용되는 보상금이 풀리게 되면 그런 인근 지역의 땅을 또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관심까지 같이 움직이다가 보니까 사실은 가장 지금 관심이 많이 뜨거운 지역들이 바로 이제 창릉 신도시를 끼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교통 역세권들 이런 지역들이 지금 이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부천 대장동 대장 신도시 같은 경우들은 역시 이제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부천의 땅이다 이런 얘기들 그 동안에 이제 해왔었는데 원정동이나 오정동 중심으로 지금 이제 개발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변이 한 100만 평 정도 개발이 되니까 영통 신도시만한 그런 규모로 지금 개발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유해 쪽으로 지금 그 중동이나 상동 신도시가 부천은 개발이 돼서 기존 신도시화가 되고 있죠. 거기에 이제 남쪽으로 개발되는 지역이 바로 대장지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로 옆쪽에 지금 지난번에 발표했던 계산 신도시가 또 하나 이제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은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장이나 계산이나 이런 지구들 맨 끝에 가는 검단지구까지 다 연결되는 지역이고요. 초입은 고촌이나 또는 김포 한강 신도시권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지역들인데 이런 지역들에 과다 공급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지역들은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주택 수요가 몰려오는 거지 서울 사람이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주택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 목표랑 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쪽 지역에 뭐 토지 가격은 움직일 수 있는데 주택은 어떻게 될 건지 하는 것들을 잘 좀 판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그쪽 지역은 김포공항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김포공항에 비행기 뜰 때마다
그 소음 소리가 엄청나게 큰 그런 영향을 줍니다. 수원지구도 비행장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듯이 김포공항을 주변으로 한 그 주변 지역들은 그런 소음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퍽 인기를 끌만한 지역도 아니고 생활을 또 하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거기다 신도시를 지정할 것도 아닌데 참 그러다가 보니까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동부권 중에서는 이제 두 군데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하남 교산지구. 바로 이제 하남은 우리가 별내지구 개발 위에 쪽에서 했고, 그 다음에 하남에는 지금 미사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강촌이라든지 춘천권에 매저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쾌적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노후에 좀 많이 그쪽에 가서 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기존에 지금 미사신도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프리미엄이 1억이나 1억 5천씩 다 올라간 경우들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교산지구도 역시 괜찮은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서울권하고 연결을 하다가 보면 서울의 수서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수서는 지금 한 4개 지역에 이제 연결되는 그런 핵심 지역인데 바로 수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동부권 동남 쪽에서는 관심이 가장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부권 중에서 남양주는 좀 어떨까요? 네. 남양주도 이제 왕숙천을 주변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제 2개 블록으로 쪼개져 있긴 합니다만은 300만 평 규모니까 제일 큰 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서 사실 남양주권은 그동안에 이제 주택 공급이 산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다가 미사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됐죠. 남쪽으로는 하남과 연결되는 그런 지역에 그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되어 가면서 상당히 관심권으로 떠올랐고요. 관심은 좀 많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해서 관심이 별로 많이 떨어졌던 그런 지역들, 집값에 강세를 보였던 그런 지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새로 공급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많은 양을 이쪽에서 소화할 수 있을까라고는 의문은 듭니다. 다만 이제 워낙 크게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단지로는 좀 더 크게 건설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의 테마를 같이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신도시로서는 이제 제대로 모습을 좀 갖춰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렇게 5개 신도시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통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느냐. 지금 이제 경전철을 건설을 한다 또는 MRT를 건설하고 버스를 어떻게 놓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겠다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신도시 이미 입주민들이 돈을 다 냈는데 그 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게 입주는 되는데 인프라는 건설이 안 돼서 주위를 미뤄져서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 물론 이제 부동산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장화 신고 들어가면 돈을 벌고 구두 신고 들어가면 돈을 못 번다. 이런 장화와 구두요. 개발이 덜 됐을 때에 장화를 신고 들어가는 사람이 그래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데 반짝반짝한 구두를 신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럴 여건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속담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판단이 돼야 하고요. 교통망 건설을 한다고는 했는데 이번에도 그 대양지구에서 서울까지 딱 자료에다가 30분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거기 건설하는 것도 보니까는 그 단지 내에 도는 버스 노선을 거기다 하나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서울권과 오는 이 도는 전철 하나밖에 없던데 그게 과연 서울권까지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을까 좀 허무맹랑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신도시의 첫 분양, 시범단지 분양이 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신도시가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이 계획이 반토막이 나거나 다시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